예, 안녕하십니까. 심근우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게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하네요. 저는 이번에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나왔고요. 이제 프로메테우스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지금까지 전문적인 모니터링 이런 거를 되게 구축해 보신 분이면 되게 쉽다, 별 내용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처음 모니터링을 구축해야 할 때 프로메테우스로 시작을 하는 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접근이 쉽기 때문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게 괜찮을까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장표를 공유를 해야 돼서요. 장표를 그리고 네. 장표는 숨 안 쉬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아까 원테이크로 숨을 안 쉬고 말했다고 얘기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예,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기에 적혀 있는 뭐 스프링 클라우드, 아파치 카프카, 쿠버네티스 등을 모니터링 하려고 오늘도 이제 여기 말씀드린 로키라는 거를 쓰고 왔고요. 네, 그러면은 소개 PPT가 안 뜬 상태에서 소개가 좀 길었는데 이제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에 올려서 구동을 시작했을 때 릴리즈를 하고 나서 뭐 대책 없이 잘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것을 보면은 뭐 서버 같은 인프라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미들웨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즉각 파악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대단히 이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가 한번 났을 때 그것을 다시 추적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관리를 하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에러가 났을 때 확인하고 그때그때 땜질을 하는 것은 흔히 말하기로는 이제 기도 메타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랑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이 죽지 않고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은 잘 돌아가고 이게 끝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스템이 죽었다, 죽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종의 뭐 전원이 켜졌다, 안 켜졌다와 같은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시스템의 값을 수집, 저장, 집계, 분석하는,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이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니터링은 사실 이제 죽었다 살았다 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던가 그런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처음에 시스템을 올린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무엇을 모니터링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마주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CPU 점유율을 모니터링한다, 아니면은 메모리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한다, 시스템이 다운되었는지 모니터링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다들 보통은 이제 처음 모니터링을 구축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런 정도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모니터링의 대상이라는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나누어 보자면은,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특정 컨텍스트, 그러니까 수집하고자 하는 어떠한 명확한 컨텍스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지나가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그런 프로파일링의 목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주로 많이들 이제 인프라에서 쓰셨던 TCP 덤프 같은 것을 가지고 네트워크 패킷을 전체를
분석하면서 가는 게 프로파일링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쓰면서 가장 많이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그럼 프로메테우스가 모니터링에 좋다고 하니까 이벤트 로깅에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수집하려는 거랑 별개로 대척점에 있는 이 이벤트 로그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하시다 보면은 뭐 트랜잭션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이라던가 디버그 데이터라던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로깅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분산된 것 간에는 이 분산된 이벤트에 대한 추적이 되게, 그러니까 A, B, C, D를 거치는 동안 어떠한 요청이 A, B, C, D를 거쳐갔는지 쭉 따라가면서 추적하는 이런 기능이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괜찮은 거는 이제 집킨이나 예거 같은 솔루션이 있겠고, 오늘 중점을 들여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매트릭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집계되는 이런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뭐 1분 단위, 5분 단위 성능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시계열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의 변동을 집계하는 요 매트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이라는 거의 연관 키워드는 서버, 시스템, 장애, 네트워크, 뭐 통합, 실시간, 보안, 운영 등등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조금 이제 종류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명한 모니터링 솔루션들의 일종인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자빅스라는 거는 주로 네트워크나 인프라 쪽의 모니터링에 되게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요 옆에 있는 제니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이 한국의 뭐 구글이라고 하고 뭐 35시간 근무제에 뭐 파주에서 뭐 수영장도 있는 회사라고 유명한 되게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 이제 제니퍼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국산, 이제 제니퍼가 한동안 제니퍼만 언급되고 있다가 이제 와탭이라고 하는 회사도 애플리케이션 성능 쪽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거는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나 구글 스택 드라이버, 애저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시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모니터링 기능들이 보통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신다라고 할 때 모니터로 고려를 하실 수 있는 게 뭐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구글 스택 드라이버, GCP, 그리고 애저 모니터 같은 게 있고, 맨 아래에 있는 이 인플럭스 DB와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면은 두 개가 되게 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럭스 DB도 시계열 DB라고 볼 수가 있고, 프로메테우스는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하지만 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내장된 시계열 DB가 내장된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프로메테우스를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인플럭스 DB가 보통 많이 따라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 오른쪽에 언급된 것 중에서 이거는 사실 이제 워낙 유명해가지고 설명을 굳이 해야 될까 싶기도 한데,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ELK라고 불렀고 요즘은 엘라스틱 스택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그 엘라스틱 서치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 더해서 키바나라고 하는 시각화 기능, 그리고 뭐 로그스탯이라고 하는 전달 기능이나 뭐 파일 비츠, 매트릭 비츠 등등의 이런 패킷 비츠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른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이 비츠라는 스택이 대단히 많이 쌓여 있는 게, 요걸 모은 걸 엘라스틱 스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니터링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일단 내가 무엇을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지 그 범위를 잘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이런 소개는 최대한 빨리 넘어가려고 제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2012년에 나왔기 때문에 역사가 대단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죠.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노래 부른 거 올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내부 모니터링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2015년에 공개가 된 이후로 되게 인기가 많이 올라서 이 아파치 2.0 라이선스를 따르면서 오픈 소스가 됐는데 2016년부터는 CNCF 재단의 두 번째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되게 유명한 게 많이들 아시는 쿠버네티스고요. 쿠버네티스에 의해서 CNCF 재단의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은 프로메테우스를 도입하려고 할 때 내가 왜 프로메테우스를 써야 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특징을 알아야지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에서 프로메테우스를 도입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라던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직접 하시던가 아니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의존을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머셜 서포트 지원이 홈페이지에 약간씩 나와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운드 클라우드라던가 아니면은 프로메테우스 개발자들이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드파티 지원에 불과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 있는 서드파티는 제가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메테우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능이 변하는 것에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뭐 이벤트 로그나 디버그 기록이나 에러 로그나 이런 거는 뭘로 처리할 수 있느냐, 프로메테우스로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가지고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를 하나 따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이 How to feed logs into Prometheus라고 했을 때 쇼댄서가 don't use예요. 그러면서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something like the ERK stack instead 뭐 이런 식으로 ERK 스택을 고려해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널리 알려지거나 유명한 프로젝트는 아닌데 이 그라파나의 로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로키라는 프로젝트 지금 뭐 컴퓨터로 보고 계시거나 하면은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이 그라파나 로키의 장점이 뭐냐면은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따가 프로메테우스의 기본적인 설정 방법이나 이런 걸 보여드릴 생각인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설정 방법이랑 로키의 설정 방법이 거의 한 90%가 설정 파일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동작 방식에 있어서도 프로메테우스는 뭐 풀 방식을 주로 하고 로키는 푸시 방식을 주로 한다라는 그 차이를 제외하면 프로메테우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로키라고 하는 요 로그 수집 기능을 적용하기가 되게 간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로그 같은 경우에 아직 그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로키를 한번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럼 프로메테우스는 뭐 데이터베이스냐 아니면은 분석 시스템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시스템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정의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데이터 수집이나 저장이나 조회나 시각화 그리고 알람까지 이 프로메테우스가 전부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는 뭐 시계열 DB가 내장되어 있고 자체적인 알람을 위한 매니저도 가지고 있고 간단한 대시보드 프로메테우스 자체에 이제 있는 대시보드도 가지고 있고 해서 프로메테우스는 사실 특정한 에이전트라던가 아니면 특정한 기능이라기보다 모니터링을 이제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좀 되게 중요한 특성이기도 한데 프로메테우스는 푸시보다는 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모니터링 같은 거 수집과 관련된 뭐 라이브러리나 에이전트를 붙인다고 하면은 이 모니터링이나 라이브러리가 수집 서버로
요청을 자기가 직접 보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점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푸시 베이스로 만약에 되어 있을 때 수집 구간에 뭐 네트워크에 장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수집 서버가 잠시 죽었다거나 그러면은 그 모니터링 수집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다른 데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에러가 나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 오히려 무리를 주거나 부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메테우스 중앙 서버가 VM 노드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 풀 방식으로 자기가 땡겨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풀로 땡겨오지 않을 때는 뭐 별다른 동작을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점에서는 약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풀베이스니까는 만약에 프로메테우스 수집 서버가 외부에 있다라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좀 외부에서 접근을 허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안 정책적으로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푸시를 지원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보시면은 설정에 각종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되게 잘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저라든가 아니면 EC2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디스커버리랑도 그냥 쓸 수가 있고 그 해시코프에서 만든 서비스 디스커버리인데 요 컨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컨설이라는 것도 좀 될 수 있고 DNS나 오픈스택이나 쿠버네티스의 디스커버리랑도 바로바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손이 좀 덜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프로메테우스를 써보기 전에 간단하게 프로메테우스의 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그림을 띄워놓고 했어야 됐는데 말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메테우스 서버 안에 시계열 DB와 요청을 받아들이는 서버 그리고 뭐 이런 쿠버네티스라던가 아니면 모니터링 대상을 탐색하기 위해 쓰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를 내부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한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푸시를 쓰고 어떤 경우에 풀을 써야 되는가 프로메테우스를 도입할 때 그 전략을 생각해 보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뭐 VM이라던가 컨테이너라던가 그렇게 그냥 안정적인 운영이 쭉 중요한 애들은 풀 방식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배치 작업으로 뭐 주기적으로 한 번만 실행되고 사라지는 잡이라던가 그런 요런 잡들이 있다면은 걔는 프로메테우스가 수집하는 주기 동안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잡들이 자기의 매트릭이나 상태 같은 거를 그냥 직접 푸시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이 푸시를 위해서는 중간에 푸시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두고 이 푸시 게이트웨이를 프로메테우스가 풀하도록 해야 되는데 푸시 게이트웨이도 사실 프로메테우스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얼런 매니저라는 것이 프로메테우스의 이 알람을 위해서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얼런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중에 뭐 페이저 듀티 같은 외부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이메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슬랙에 관련된 훅이라던가 이런 거 연결을 API로 시켜서 쓸 수가 있는데 얼런 매니저랑 되게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여기서 말씀드릴 그라파나라고 하죠. 이 그라파나 같은 경우에 프로메테우스랑 연동이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그라파나에도 자체 얼럿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얼럿 매니저랑 그라파나의 얼럿 기능이 되게 좀 비교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얼럿 매니저가 그냥 프로메테우스를 쓰는 입장에서 그냥 프로메테우스에 한 번에 붙여 쓰는 입장에서는 얼럿 매니저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라파나의 알람 기능을 쓰느냐 아니면 얼럿 매니저를 쓰느냐는 좀 개인 취향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프로메테우스 컨피그를 시작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를 모니터링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좀 그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의 역할인데, 프로메테우스를 그냥 만약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요 프로메테우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프로메테우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요 하위에 있는 데이터 폴더에 바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볼륨이라던가 그런 거는 따로 NAS라던가 아니면은 별도의 파티션을 잡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 꼭 시작을 하실 때 요 데이터를, 저장소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를 쓰지 마시고 꼭 별도의 뭐 NAS라던가 외부 구조로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 요 수집한 데이터를 뭐 무제한으로 뭐 저장하고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꼭 그렇게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저장하고 있지를 않고 리텐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순환을 돌리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 기간이 한 15일이 기본이기 때문에 요 기간은 약간 조정을 하는 게 필요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게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모니터링 데이터라는 게 뭐 짧게는 몇십 초, 뭐 길게는 1분 단위, 2분 단위도 있겠고 짧게는 한 15초에서 5초 단위로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모니터링 하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데이터가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기간은 처음에 한번 노드를 올려보시고 실제로 데이터를 늘어나는 시간, 늘어나는 사이즈를 보고 좀 하시는 게, 결정을 적절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맨드 라인의 인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설정은 이런 데이터 저장소나 리텐션이나 스토리지에 관련된 게 많고요. 가변 설정, 이제 노드 설정이나 이런 거는 야물 형식의 파일로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VM 그리고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VM에는 노드 익스포터라고 하는 그 기능을 쓰면은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머신에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니터링 수집 서버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메테우스랑 붙어서 동작할 수 있는 각종 에이전트들이 프로메테우스 쪽에서 만든 것도 있고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VM 같은 경우에는 요 노드 익스포터라는 거를 쓰시면은 되게 상당히 많은 매트릭을 뽑아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죠.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테이너의 리소스가 따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리소스 매트릭은 좀 따로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 매트릭을 잘 노출을 해주는 애가 C 어드바이저라는 애인데요. 요거는 예를 들어 뭐 VM 한 대에 도커를 깔고 VM 다른 한 대에 도커를 깔았다라고 하면은 그 노드마다 그 컨테이너 엔진에 대한 수집을 하기 위해 노드마다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쿠버네티스랑 사용하실 때는 얘를 데몬셋으로 사용을 하시면 데몬셋으로 사용을 하시면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의 모니터링에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도 개발자라고 스프링 부트 얘기가 되게 많은데, 스프링 부트는 이제 뭐 자바 쪽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고 제가 요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한테 참고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스프링 부트에서 프로메테우스를 쓰시려면은 이제 액추에이터,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라는 기능에다가 여기 밑에 있는 마이크로메터 레지스트리 프로메테우스라는 거를 추가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스프링 부트가 현 시점의 최고 버전 기준으로 2.2.6이 최신인데, 지금 거기에 최신 요 레지스트리 프로메테우스를 1.4점대를 올려보니까 매트릭을 수집하는 경우에 노서치 메서드라는 게 일부 동작에서 나더라고요. 요 스프링 부트가 아마도 프로메테우스 관련 레지스트리 요쪽에 뭐 호출하는 메서드가 변경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는 건 현 시점에서는 1.3점대를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꼭 하시기 전에 요거를 하실 때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보시면은 액추에이터가 노출할 수 있는 HTTP 주소는 전부 노출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로 매니지먼트 익스포저 인클루드라는 식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이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의 연동을 한번 이걸로 제가 준비해 놓은 다른 실습 환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공유 끊으시고 이제 와 사람들이 올라온다. 화면 공유. 이렇게 하면 불편한데. 됐나요? 네,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네. 이거 왜 이렇게 뜨는 게 많아요? 네, 이거는 이거 여기서 조절하면 돼요. 네. 일단 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프로메테우스를 기본적으로 설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보시면은 요 prometheus.yml이라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요 prometheus.yml이 구성이 되게 심플한데 요 위에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노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용될 설정, 그리고 이제 스크레이프 컨피그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매트릭을 수집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C 어드바이저라든가 노드 익스포터라든가 사실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잡네임, 스태틱 콘피그에서 타겟 이렇게 하나만 지정해 주셔도 아까 설정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수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거를 제가 도커라는 걸로 만들어서 띄워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프로메테우스에서 시작을 할 때 경로를 꼭 지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스토리지가 요 설정이고요. 그리고 노드 익스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스템에 있는 리눅스 시스템에 있는 PROC나 sys 같은 설정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어드바이저를 쓰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도커 같은 경우에 var 디렉토리에 lib의 도커 같은 경우에 얘를 C 어드바이저가 바라보고 수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설정 파일을 사실 그냥 제가 이 설정 파일을 나중에 다 제공을 해 드릴 건데 공개를 해 드릴 건데 사실 저는 아까 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만 가지고도 바로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거는 제가 아까 띄워 놓은 건데 요거를 지우고 한번 새로운 거를 바로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그라파나라는 거를 아까 그 도커 컴포즈 파일 안에서 제가 세팅을 다 해놓고 띄운 거긴 한데, 그라파나라는 거를 이렇게 미리 띄워놨어요. 아까 거에 대해서 설정이 된 건데, 이 그라파나를 도커로 설정을 하시고 접속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데이터 소스라는 거를 설정해 주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라파나가 보시면은 프로메테우스랑 보통은 많이 쓰지만은 프로메테우스 이외에도 이거는 일단 먼저 지워 보겠습니다. 그라파나 같은 경우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애저 모니터라든가 클라우드 와치라든가 아니면 엘라스틱 서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의 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미 기본 플러그인들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각종 DB들에서 붙어서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뭐 모니터링 시각화를 하는데 어떻게 그라파나 같은 경우에 이제 모니터링 시각화를 주로 하고 대시보드를 그리는 툴인데 어떻게 MySQL이나 아니면은 MSSQL이나 뭐 포스트그레스QL이나 이런 것들이랑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RD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경우에도 뭐 첫 번째 컬럼을 타임스탬프로 주고 두 번째 컬럼을 값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RDB를 이런 매트릭의 백엔드로 연결해서도 꼭 시계열 DB가 아니더라도 RDB도 그래파나랑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요 데이터 소스를 추가를 해볼 텐데요. 여기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뭐 타임 시리즈 DB, 뭐 로그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할 거고요. 미리 사전에 제가 구성은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프로메테우스 9090 여기에 이제 각자 구성하신 프로메테우스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테스트해 보시면 데이터 소스가 워킹이라고 나오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 소스가 연결이 됐으면은 이제 뭐 데이터 소스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은 모니터링을 직접 해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한번 대시보드라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대시보드를 만드실 때 보시면은 사실은 요 익스플로러라는 탭에 가서 보면은 이미 연결된 프로메테우스에서 수집한 많은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즉석에서 조회도 가능해요. 뭐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조회도 가능한데 사실은 이 그럴듯한 데이터를 그냥 다 가져오는 거 이거를 일일이 다 구성하는 거는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보시면 임포트를 하는데 저희는 보통 그럴듯한 대시보드를 가지고 와서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요거를 한번 미리 써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임포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시면은 여기 카피 그라파나닷컴에 대시보드 아이디를 넣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그라파나닷컴의 대시보드에 들어가시면은 1860번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요 1860이라는 거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기만 하시면은 노드 익스포터 풀 그리고 어느 데이터 소스랑 연결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임포트를 하시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대시보드가 뜨는 거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서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인 게 서버 환경에서는 보통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는 그렇다면은 이제 얘네들이 보면은 여기
다운로드 제이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제이슨을 다운받아서 요 제이슨을 아까 있던 그 임포트 자리에 보시면은 임포트 자리에 페이스트 제이슨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시보드를 그 제이슨만 붙여놓으면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어 주는 거입니다. 근데 대시보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초기에 이거를 구축하면서 제일 의문이었고 알고 나니까 제일 유용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관련 쿼리를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물론 뭐 프로메테우스 책 같은 거를 보는 거는 당연히 좋은데 그거를 하면은 이제 프로메테우스 기반의 개발까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권장을 드리는 게 이런 대시보드를 하나를 띄워놓고 그걸 편집해서 이 쿼리를 한번 따라 쳐가면서 여기에 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꿔가면서 한번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매트릭의 데이터는 순간순간 들어오는 데이터잖아요. 근데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래프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얘를 평준화시키는 샘플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은 이 iRate라는 거를 되게 많이 만나실 텐데 가끔 보다 보면은 이게 iRate가 아니라 rate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차이를 두셔야 되는 게 요 iRate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순간적인 계측에 최적화된 것이고 얘를 그냥 rate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만약에 그냥 rate로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간에 대한 거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제가 처음에 대시보드를 만들면서 제일 헷갈렸던 궁금했던 게 요 rate랑 iRate의 차이였는데 그거는 iRate는 되게 단기간이고 순간적인 밸류 레이트는 좀 장기적인 밸류라는 거를 기억해 두고 계시면은 나중에 대시보드를 만드실 때 좀 쓸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네.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지금 이게 뭐 도커로 시스템도 되어 있다라고 치고 그리고 이제 뭐 대시보드도 사실 다 구축된 상태에서 어떻게 띄우고 그걸 확인하는 거 위주만 그냥 살펴보기만 했는데 프로덕션에 이거를 실제로 올리려는 운영자들께서 있다고 하시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작업이 되게 싼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초 단위 혹은 뭐 아니면 5초 단위로 막 수천 곳에서 올라오는 요청을 처리하는 거는 되게 비싼 작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네트워크 부하나 그걸 샘플레이트하는 CPU의 부하도 있을 것이고 용량도 많이 차지하는데 그 기준은 보통 압축되고 나서 샘플레이트된 바이트가 요청당 2바이트 정도로 보시는 게 좀 여유롭고요. 평균 1.3바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내에서는. 근데 2바이트 정도로 넉넉하게 보시면서 초당 2바이트 곱하기 뭐 수집하는 대수 곱하기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내 노드가 1000개다 그리고 수집 주기는 뭐 5초다 그러면은 12 해서 분당 12000개가 수집되겠죠. 근데 거기에 2바이트라고 하면은 뭐 분당 24000바이트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10,000대가 아니라 100,000대가 됐다고 하면은 더 늘어날 테고 그래서 샘플레이트 단위당 2바이트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요 수집 주기를 조정하거나 용량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요 매트릭을 처리하는데도 부하가 든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예,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만나 뵐 때 좀 더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를 쓰시면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고가용성 같은 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으세요.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뭐 다른 RDB처럼 실시간 복제가 되지 않고 카프카 같은 것처럼 클러스터링이나 주키퍼를 이용한 클러스터링이나 그런 것도 되질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얘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각 서버에 붙은 프로메테우스들을 다 모으는 프로메테우스를 복수로 둔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보내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이 방식을 페더레이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페더레이션 방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리모트 작업에 라이트를 받아주는 다른 애들을 써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텐션 이내의 저장에는 특화가 되어 있지만 장기 저장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데로 넘기기 위해 카프카라든가 엘라스틱 서치라든가 코텍스라든가 타노스 같은 거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 리모트 저장소를 고려하시면서 리모트 저장소가 보면은 리드만 지원하는 저장소가 있고 리드 라이트를 둘 다 지원하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용으로 써가지고 다른 시스템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은 라이트 온리인 저장소를 쓰셔도 관계가 없고, 나는 다시 얘네한테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리드라이트가 같이 되는 저장소를 쓰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네. 예.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클 아, 그러면은 예, 발표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어,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한준호 프로님, 네. 네. 사실 예, 대시보드 커스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제이선으로 공유하는 기능은 그냥 이 패널 타입이라던가 아이디라던가 게이지라던가 이런 게 나와 있는 메타데이터의 집합일 뿐이기 때문에 대시보드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여기서 대시보드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직접 이 쿼리를 고쳐가시면서 하시는 편이 보통 맞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하나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뭐 패널을 추가하는데 그래프를 하고 여기 그래프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지금 막 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패널을 만약에 추가했을 경우에 패널을 추가한 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형식이 되는 거지, 그 제이선 자체는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에디트를 하시면서 쓰면 됩니다.
예, 그 프로메테우스를 하드를 사용하는 것과 SSD를 사용하는 거에 I/O 성능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짧게 들어오는 네. 짧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게 SSD가 일반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SSD를 권합니다. 그리고 요 내용 같은 경우에 예, 뭐 책 광고 같기는 한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참고하고 공부할 때 했던 책만 출판사 책 같은 경우에 되게 요 부분이 설명된 섹션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공유할 수 있으면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저희가 이거 신청을 받을 때 다음 세션 같은 경우에 좀 되게 궁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예. 네. 네. 그 데이터를 다운 샘플링 하는 방법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텐션을 길게 가져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TSDB 부담이 커져가지고 다운 샘플링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터 헤드 로그라고 해야 되나? WAL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압축을 하는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샘플링을 할 때 평균 1.3바이트에 최대 2바이트 정도를 바라보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거를 좀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나라는 거를 찾아봤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아직까지 해법까지는 못 찾았고요. 그 TSDB의 용량 측면에서 이제 라이터 헤드 로그의 이제 압축 쪽으로 저희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되게 전문적인 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이제 요거를 구축한 지 한 1년 정도 된 거에 대한 경험담이라서 되게 전문적인 식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말씀을 못 드린 건 저도 죄송합니다. 네. 타노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근데 타노스 같은 경우에 좀 타노스를 저희도 이것저것 하면서 조금 고려를 해보니까 타노스를 쓰면은 프로메테우스 그 자체가 아니라 아예 모니터링의 주도권이 좀 타노스로 넘어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여기까지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타노스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